우리 타겟이 어느 타겟에서 노출이 많이 되고 어느 타겟에서 조금 더 강력한 효율을 내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 그리고 관심사 구매 의도를 많이 활용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타겟을 쪼개고 효율을 나는 타겟을 빠르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AMPM 광고기획본부 김도희 대리입니다. 오늘은 GFA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느꼈던 부분을 꿀팁 3가지, GFA 운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3가지를 정리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GFA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 배너 광고라고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데요. 그 전에는 모바일로만 타겟이 가능했다면 최근에는 PC 버전까지 좀 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체인데요. GFA 배너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배너로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GFA는 CPC가 높으니까 그래서 운영을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직접 GFA를 운영했던 마케터로서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3가지 부분을 정리해서 교육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환 추적 기간을 잡아라인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은 제가 여러 번 교육할 때 말씀드렸지만 당일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GFA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그런 당일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을 뚫고 당일 실시간 데이터 집계를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바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GFA 상에서 전환 추적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맞춤으로 설정된 전환 추적 기간에 맞춰서 그 해당 부분 일자 동안에 전환이 찍힌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환 추적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한 달까지, 1일에서 30일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소비자들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지 혹은 바로 구매할 수 없는지를 파악한 후에 상품에 맞춘,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맞춘 상품을 전환을 추적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품과 판매가를 고려해서 전환 추적 기간을 설정을 한다면은 해당 부분에 맞춰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환 추적 기간을 설정할 때 내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얼마큼의 전환이 일어나고 어떤 기간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2가지 기준으로 잡고 전환 추적 기간을 설정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 기준은 고관여 상품인지 아닌지, 두 번째 상품은 저관여 상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전환 추적 기간을 잡고 운영을 하는 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판매자가 아닌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 상품을 보고 이 상품의 판매가를 확인했을 때 바로 구매가 가능한지 혹은 바로 구매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상품인지를 보고 좀 나누는 편이에요.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전, 가구, 전자기기 등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구매하기에는 조금 판매가가 높고 그리고 상품에 조금 비교성이 필요하다 하는 상품들이 있다면은 고관여 상품으로 나눠서 1일 기준이 아닌 보통은 2주에서 최대 한 달까지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전환까지 얼마나 이뤄지는지를 좀 기간을 넓게 잡고 운영을 하는 편이고요. 저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영양제 혹은 뭐 잡화 등등 내가 상품을 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상품들에 한해서 하루 매출로 보았을 때 전환이 어느 정도 나는지 전환 추적 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운영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운영했던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좀 가전이나 가전기기, 전자기기 상품에 있어서는 GFA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 판매가가 높다 하면은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내가 이 상품이 마음에 들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구매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뭐
카메라 혹은 가구가 마음에 들었어. 하지만 이 상품이 비싸다 하면은 당연히 다른 상품들과 비교를 하게 되겠죠. 해당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인 전환보다는 장바구니로 담아두고 후후에 다시 전환으로 찍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 추적 기간을 하루로 두기보다는 최소 2주에서 한 달의 기간을 잡고 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진짜 전환으로 이루어지는지 혹은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소재나 혹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운영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 GFA 운영을 잘하려면은 어떤 배너나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등록한 배너의 게재 지면이 어디에서 노출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이버 GFA 같은 경우에는 밴드 메인 이미지 그리고 스마트 채널 서브 이미지, 뉴스 지면이나 혹은 네이버 포털 사이트 지면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지면에 있어서 배너를 그냥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지면에 배너가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모바일로 따지면은 스크롤을 내리면서 우리 배너의 모습이 어떻게 노출이 되고 어디 부분에 노출이 되니까 해당 부분에 있는 타겟을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맞춤 배너를 제작해서 노출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뉴스 지면에 노출이 되는 배너가 있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많이 읽는 분들에게 더 많이 노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겟팅을 보통 뉴스를 읽는 30대에서 50대의 연령을 생각해서 배너를 제작해서 만든다면은 그런 연령대에 맞춘 게재 지면에 맞춘 타겟 배너를 노출시키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출시키는 GFA 배너를 어디에 노출되는지 파악한 후에 배너가 어떤 타겟이 노출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면인지 그 지면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지를 확인하고 난 후에 맞춤 배너를 제작해서 노출시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나는지 효율이 안 나는지를 확인하면서 배너를 조금 더 수정해가고 보완해 간다 하면은 광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의 극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버 GFA 같은 경우에는 연령 그리고 지역도 타겟팅이 가능하고 관심사, 구매 의도, 성별을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타겟팅 부분에 있어서 나누고 또 나눠서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가 가전제품이니까 혹은 뭐 의류 쪽이니까 자파 쪽이니까 논타겟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논타겟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어떤 효율을 내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사실 논타겟으로 가져간다면 진짜 광고 효율 부분에 있어서 우리 타겟이 어느 타겟에서 노출이 많이 되고 어느 타겟에서 조금 더 강력한 효율을 내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 그리고 관심사 구매 의도를 많이 활용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타겟을 쪼개고 효율을 나는 타겟을 빠르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매 의도나 관심사 그리고 연령, 성별 부분에 있어서 여성, 남성인지 몇 세, 몇십 세,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어느 연령대에서 좀 노출이 효율이 나는지 관심사는 어떻게 잡았을 때 효율이 나는지 구매 의도는 어떻게 잡았을 때 효율이 나는지를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해보면서 해당 타겟을 빠르게 찾아낸다면은 그 타겟에 맞춤 배너도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상세 페이지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문구나 소재를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타겟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구매 의도 그리고 관심사, 연령에 따른 타겟팅의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면서 우리 광고, 우리 제품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있어서 효율이 나는 타겟을 빠르게 찾고 해당 타겟에게 광고를 더 노출시키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한다면은 불필요한 광고비는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광고비를 활용을 하면서 그만큼의 전환이나 효율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환 추적 기간 그리고 게재 지면 확인, 관심사 구매 의도, 타겟 세분화 해당 세 가지 부분은 배너뿐만 아니라 광고를 운영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테고 이게 왜 중요한 꿀팁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운영하면서 제안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관리를 하면서 이런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도 많이 좀 놓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운영을 직접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타겟을 묶어서 가거나 그냥 예산을 무조건 많이 태우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GFA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행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계좌지면뿐만 아니라 소재의 중요성도 굉장히 크고, 내가 전환을 어느 정도 추적 기간을 잡았는지에 따라서 내 효율에 따른 상세 타겟을 세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전제품에 혹은 잡화에 화장품에 건강식품에 어디에 효율이 나는지를 확인을 한다면은 해당 타겟에만 맞춘 효율 광고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광고비를 소진되는 것을 빠르게 막고, 필요하고 효율적인 광고비를 활용하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은 GFA를 운영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체크하시고 운영을 하시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GFA 광고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GFA 광고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셨던 거나 조금 더 알고 싶으셨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대에는 그럼 GFA 배너는 어떻게 제작을 하면 좋은지, 어떤 문구가 조금 더 나은 건지에 대해서 저의 입장으로서, 제가 직접 진행했던 마케터의 입장으로서 조금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고기획본부 김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